사건을 직접 진행한 변호사로서 피해자들이 왜 전세 사기를 피하기 어려웠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법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민 대표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최근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이슈가 있죠. 바로 1139채 빌라왕과 20대 인천 빌라왕이 사망했다는 뉴스. 한 4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인데요. 이 중 저희 법무법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직접 참여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한 변호사로서 피해자들이 왜 전세 사기를 피하기 어려웠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재민은 120억 원대 빌라 전세 사기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기범을 고소했는데요. 2019년에 고소해서 2022년 12월에 1심 선고가 나왔으니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왜 전세 사기를 당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피고인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세입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갭투자로 150여 세대의 빌라를 취득했는데요. 저희가 고소한 사건의 사기수법은 대략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들에게 전입신고와 입주를 미루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담보신탁을 받아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우선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근저당권 등기만 격려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거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면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거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권도 확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세입자들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들이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선심 쓰듯이 업계약서를 써주고 부족한 금액만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말이 잘못되어 있는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나 담보신탁 등기보다 후순위라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담보신탁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 라고 말하거나 이 빌라의 준공이 아직 되지 않았으니 그 후에 전입신고를 하라 라는 핑계를 대면서 전입신고를 막거나 미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되기 전에 신탁등기를 격려해서 피해자들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할 때 담보신탁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담보신탁 등기가 격려된 사실을 임차인들이 알게 되면 내가 가진 건물이 너무 많아서 신탁회사가 관리만 해주고 있는 거다. 신탁회사가 관리만 하는 것이니까 전세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담보신탁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150여 채의 빌라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피고인은 그러한 담보신탁이 있다는 것을 승인하는 듯한 내용의 확인서를 임차인들로부터 받아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고인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고 한편으로는 해당 빌라를 신탁하면서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았는데요. 즉, 실질적으로 하나의 건물을 이용해서 이중으로 돈을 받은 거죠. 또한 피고인이 담보신탁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금액은 해당 빌라의 시세를 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인은 담보신탁을 통한 대출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즉,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피고인이 말이 다 맞다 라고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쉽게 믿고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대인에 대해 징역 15년의 판결이 났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소중하게 모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게 된 상황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말소하기로 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했는지, 전입신고 전 등기부 등본에 다른 담보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 체결하기 전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을 유도한다면 반드시 한 번 더 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